우리가 공권력이 너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뉴스파이터도 여러 차례 짚었습니다만 이번 일 여러분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달 2일 새벽에 전북 익산소방서는 도로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혹여나 이 남성이 위험할까 이 소방대원들이 재빨리 출동을 합니다. 가보니까 인사불성이 된 남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남성을 이제 구급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는데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구급차 아니에요. 아하. 그런데 인사불성했던 이 남성이 잠에서 깬 겁니다. 깨고 나서 뭐 삿대질하고 욕설을 하더니 급기야 이 남성 지금 이 한 남성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손을 제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손바닥으로 앞에 있던 30대 소방대원의 얼굴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행패를 부리다가 네. 결국 병원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네. 이 뒤에 앉아있는 분이 50대 여성 소방관이에요. 네. 근데 도착해서 응급실 앞에서 네. 이 여성 대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립니다. 네. 근데 이 여성이요, 네. 이 여성 대원이 이후로 잠을 잘 못 자게 됐다고 합니다. 뭔가 폭행도 폭행이지만 네. 그 모욕적인 폭언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병세가 나빠지니까 큰 병원에서 진료 예약까지 정밀 검사까지 예약해 놓은 상태였는데 네. 지난주에 이 여성이 그 뇌출혈로 길에서 가다가 쓰러지게 되고요. 네. 3시간에 걸쳐서 수술까지 받게 되지만 네. 어제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 남성은요, 지금 주취 상태였습니까? 혹시 주취 상태로 길가에 쓰러져 있던 남성이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에도 이미 도로에서 한 차례 주취 상태로 행패를 부린 상태였고 그걸 네. 목격한 사람이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네. 정신을 잃고 도로에 누워 있었던 거죠. 네. 저렇게 구급대원이 응급차에 실려가는 글쎄요, 환자라고 해야 됩니까? 응급을 요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도리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건은요, 너무나도 지금 간과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남성에게 수차례 이 머리 부분을 이 폭행을 당한 이 여성 소방관이 그리고 심한 정말 인간적인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여성 소방관이 끝내 숨을 거둔 사건입니다. 하지만 물론 당시 폭행과의 인과관계가 지금으로서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김 교수님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렇게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살려는데 오히려 지금 자신이 끝내 지금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흔히 사자성어로 적반하장이다. 네. 목숨을 구해놨더니 나중에 뭐 다른 것을 요구하더라 하는 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이 도리어 더 큰 구해준 사람의 죽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고 그동안에 이 강 소방이가 19년 동안 지금 네. 소방이로 활동하면서 정말로 모범 소방관 중에서 최고의 모범 소방관. 그동안 구한 인명이 2,084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구해주었던 분들이 2,000명이 넘는 그 가족들을 포함한다면 이분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생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네. 가족들을 포함한다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분에게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에게 아무리 지치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목숨까지 앗아가는 현장에서의 폭행 상황과 폭언 네. 그로 인해서 인과관계는 물론 상황이 판단이 돼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굉장히 건강했다고 합니다. 아하. 강 소방이가 그리고 또 굉장히 뛰어난 능력들 네. 여러 가지 자격증도 위험물 자격증이라든가 네. 심장 소생술 제공 자격증 네. 이거는 뭐 전체 소방관의 5%도 갖지 않을 정도로 네. 아주 정말로 뛰어난 그런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다 또 뭐 평상시에 그 봉사활동까지 네. 아주 대단했다는데요. 네. 결국은 이렇게 국가와 또 이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해온 소방관에 대해서 네.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폭행이 벌어졌다. 네. 우리 사회 전체가 정말로 잘못됐던 그동안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각성하고 또 반성해야 되는 네. 계기가 아닌가. 참 애도를 표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아마 명복을 비는 마음일 겁니다. 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강모 소방위입니다. 소방대원 생활 19년째 이어오고 있던 베테랑 소방관이었어요. 그런데요,
남편분도 동갑내기 남편인데요. 남편분도 구급대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아내가 소방관으로서, 소방대원으로서 사람 살리면서 다녔는데 정작 본인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런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명기 원장님, 이 강 소방위가요, 이 저 남성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후에 당시에 심한 구토와 경련에 시달렸답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후에 딸꾹질 증세가 멈추지 않았대요. 그래서 진경제, 그러니까 경련을 가라앉히는 그 약도 먹고 진경제도 먹고 밤에는 숟가락도 물고 잤다고 하는데 대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일단은 동료 소방대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최명기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맞기도 했지만 그 폭언이 너무 심해서 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날 온 이후부터 계속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을 너무 끔찍하다고 대원이 얘기를 하고 모멸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한 이틀 후에 길을 걷다가 쓰러지고 어지럽고 이렇게 쓰러지고 딸꾹질 나오고 해서 거의 20일 가까이를 쓰러지기 직전까지 딸꾹질을 했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이건 틀림없이 그 일 이후로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떻게 좀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저희 대원 자체가 굉장히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사람이라 그렇게까지 이제 힘들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안 했지만 본인은 힘든 걸 많이 호소를 했었어요. 그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동료 소방관들도 놀랄 정도로 그 사건의 충격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일단 수술을 하셨으니까요. 그 수술한 소견을 보다가 보면 뇌출혈이 어디에서 기인하냐에 따라서 사고와 연관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대뇌 속의 뇌출혈이었으면 연관성이 적을 수 있지만 만약에 뇌출혈이 뇌하고 우리가 두개골 사이에 경막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네. 그 경막 주위에 피가 맺혀 있는 경우는 그거는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20일 사이에 조금씩 피가 고이면서 그게 20일 후에 네. 뇌출혈로 이제 뇌 손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발견됐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이분이 딸꾹질을 갖다 오랫동안 했다는 걸 보면은 네. 아마 손이나 기저핵 부위에 약간의 손상이 가 있을 수가 있어요. 뇌에.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 소견서를 봐야지 정확히 아는 거지만 네. 이분의 입장에서는 일단 뇌 자체가 이 사고와 연관성이 네. 뇌출혈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 과정 중에 더군다나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게 받고 그렇게 되다가 네. 보면은 평소에는 혈압도 잘 조절되고 본인의 감정도 잘 조절되고 신체 네. 반응이 잘 조절되던 분도 상당히 흥분되고 감정도 조절 안 되고 수면도 네. 못 취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 더 가해져서 네. 더 손상을 갖다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일단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면밀하게 만약에 저 당시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해당 남성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소방기본법만 지금 적용을 받고 혐의 조사 중에 있는데 소방기본법은 이제 폭행이나 협박으로 소방 구조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아하. 5년 이하의 징역 정도인데 만약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폭행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네.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어떤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는 네.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방관들의 이런 열악한 처우 그리고 근무 환경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소방대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업무적인 고통보다 그런 일, 즉 폭행을 당했을 때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주치자들, 즉 술 취한 사람들이 있으면 덜컥 겁이 난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국회에서 나온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1년에
이런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횟수가 200건 정도가 지금 네.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건 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네. 현장에서 사실 폭언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 아마 비일비재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현장에서 이 업무 때문에 사실은 조직이라면 아까 우리 뭐 직장 문화 같은 네. 얘기도 했지만요. 직장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현장에 네. 가서 이렇게 취객이라든가 또는 사실 뭐 폭력을 쓰시는 분들에 의해서 네. 고통받는 소방관들의 이런 아픔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네. 여러 가지 뭐 매뉴얼도 있고 하지만 역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소방관에 네. 대한 존경,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구해주고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돌파해주는 그런 분들에 대한 네. 최소한도 인식이 바뀌고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 소방위의 연결식은 내일 10시에요. 익산 소방서에서 익산 소방서장장으로 치러지는데요. 전북 소방본부가요. 강 소방위에 대해서 소방경으로 1계급 특진시킬 계획이래요. 특진을 시키면 뭐합니까? 그동안 소방대원들 안전 문제 그렇게 대책을 법률적으로 마련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현장에 목소리 반영됐습니까? 국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반성들 하기 바랍니다.